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우리 농림부 장관님,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왜 11일로 정했을까요? 예, 저도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신데 겸손함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96년도 30년 됐죠.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긍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흑토자 있죠. 10시에 한일 있죠. 11일로 정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농민이 지금 200만 5,320명이더라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농가 인구가 그렇습니다. 네, 농가 인구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가구 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구 수. 그러니까 경영체 기준으로 하면 100만이 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네. 90만 9천으로 무너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국무위원들의 뿌리는 뭐다? 우리 농촌입니다. 저도 지금 평택에 3대째 살고 있지만 팽성읍 노양일이 산 1번지 시골에 제 집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농촌 지역에 도농 복합 지역이기도 하지만 1,000만 명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기초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시도가 17개가 있고 우리 행안부 장관님 시군구가 몇 개 있습니까? 네, 226개가 있어요. 예. 그 읍면동이 몇 개 있어요, 행안부 장관. 차관님이신가? 네, 3,551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그 226개 시군구 중에서 적지 않은 시군구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좀 놓여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한 57%가 된답니다. 한 130여 개가. 근데 그 중에서 또 57개가 소멸 고위험에 노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전체에서 한 25%가 시군구 중에서 고위험에 노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방치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원님. 우리는 KTX, SRT, GTX 평택에서 부산 2시간이면 갑니다. 사통팔달로 교통이 발달돼 있어. 대한민국이 어디에 살아도 뜻만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농촌 지역으로는 잘 안 가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를 놓고 찾아가게 하고 다리도 놔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유혹을 하고 유인 효과들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몇 표를 득표하셨어요? 1,700? 예? 1,700, 287만 513표. 득표율은 49.42%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공약하셨어요? 공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촌 기본소득 보장한다고 공약 안 했어요? 공약하셨습니다. 그럼 공약은 실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거의 50%가 지지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선택을 받겠다. 주인의 선택을 받겠다고 엄명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실천해야 돼, 실천하지 말아야 돼요? 실천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꾹 움켜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강론에서 이게 이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10에서 12개밖에 안 해요. 그죠? 7개입니까? 예, 확대 하였습니다. 7개밖에 안 해요? 네. 초족지열에 불과합니다. 이거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이거 좀 넓혀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2년 동안 시범 사업 기간이 그 시범도 시범이지만 예. 찾아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하는 거란 말이죠. 농촌의 효과가 뭐가 커요? 우리가 국정과제 중에서 우리 기획재정부 차관님, 예.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몇 번이에요? 중요한데. 의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잖아요. 어? 네? 저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안다고 또 까불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저도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 탄소 중립 40번, 41번, 40번 그 주변에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국정과제가 있단 말이죠. 농촌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도 제약이 풀고 또 산림청장도 나왔지만 그 탄소를 저장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무와 숲이 기후 위기를 자연재해를 완화하는 보충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농촌에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효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건데 지금 하는 출발점에 섰단 말이지. 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만 하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자는 이게 뭐 포퓰리즘이다 뭐 또 내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포퓰리즘이 맞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우리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업이 근본이다라고 다 그 누구도 이제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죠. 10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땅에서 그냥 마음만 먹이면 오늘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 농업인의 행사를 위해서 어디 가지 않아요 또? 원주 갑니다. 그 금방 1시간 2시간이면 가죠. 1시간 10분이면. 그죠? 원주 한 100km가 넘는데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나라에서 농촌으로 유인하는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안 했다? 그동안 좀 소홀했습니다. 소홀히 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 이게 기본소득은 저는 농어촌을 살리는 아주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돼 점차 확대돼야 되고 예산 타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배한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축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 효과, 그 효과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자. 그래서 국민의 그 지지를 더욱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점심 무상급식 처음에는 예산 없다고 얼마나 난리 뽀재기 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다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걸로.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처에서는 우리가 뭐 전산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농업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다?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농림축산부가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차관님은? 네? 농림축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 기획재정부도 열심히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차관입니까? 박정희 정부의 기획재정부 차관입니까? 국민의 기획재정부 차관입니다. 더욱더 똑똑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기획재정부 차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명 국민의 정부를 이재명 정부라고도 칭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더욱더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럼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 차관으로서 또 농림수산부 장관으로서 우리 역사에 거부를 내딛는 일련의 작업이 바로 농업기본소득입니다. 이거 말년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차, 2년차에 해서 체제를 잡아서 역사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되고 농림부하고 협업해서 말이죠. 이걸 꼭 완성할 수 있도록 국민 그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야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림부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우리 농어촌이 그동안 소외받은 측면이 있는데 사람이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억강부약 대동세상 기본사익 구현 바로 우리 정부가 실현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아까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대전환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림
식품부 산하에 보면은 농어촌공사가 있어요. 그죠? 예, 한국농어촌공사. 그 기반 시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저수지만 해도 3,427개입니다. 예, 그죠?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1,376개를 잘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소위 태양광화 시켜서 사업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봤어요. 혹시 그런 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 준비한 PPT 한번 볼까요? 전력 재세감 등 고정비 20년 대비 약 3배는 증가했는데, 우리 농어촌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자체적으로 말이죠. 자기들 자산 팔아서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이 1376개의 저수지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전기가 말이죠. 3.3 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럼 원전 하나 지면은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 3.3이면 원전 3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전 짓는 데는 10년에서 12년 걸리는데 말이죠. 태양광 이 재생에너지 사업은 말이죠.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어떤 게 효용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습니까? 차관님. 기획부 차관님. 10년에서 12년 걸리는 게 효용성이 있어요? 2, 3년이 효용성이 있어요? 빠른 게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역 수용성도 뛰어나고 환경성도 뛰어나요. 그냥 이런 그 저수지 같은 데는 말이죠. 그런 그 반발 수요도 적거든요. 그 오염 문제도 얘기하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것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한번 보면은 보수가한테 자산 매각을 한 40%하고 재생에너지는 6%밖에 농어촌 공사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자산을 팔지 않고 돈 벌 수도 있고 국가의 전력산업에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놀리고 있다, 놀리고 있지 않다? 차관님. 예, 지금 질의 주신 취지로 봐서는 조금 더 활용할 여력이 있다. 그런 조금이 아니고 좀 명약 관화하잖아요. 너무 중립적 표현을 쓰시고 조심하는데 놀리고 있어. 저걸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역량을 투자해서.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아요. 저걸 활용해야 됩니다. 저거 활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정돼서 53에서 61%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자고 엊그저께 또 모여서 또 협의도 했어요. 그죠? 예.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근데 그 공사는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서도 정부 출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사업은 존경하는 우리 허성무 의원이 지적했듯이 1조 3천억에서 8,600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이제는 이전에 투자했던 만큼만 복귀해도 말이죠. 활화산같이 타오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관련 기술이 우리가 사실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셀 기술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 중국이 그걸 원용해 가가지고 테스트 베드가 뛰어나니까 사막이라든지 뭐 안 까는 데가 없어요. 뭐 산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탑 오브 탑이 중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급망을 다 갖춰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뺏겼고 이런 사업을 우리는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외국으로까지도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공사의 그런 계획 한번 제대로 한번 보고받아서 그 제가 알기로는 사업단도 만든 것 같은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자, 우리가 농업시설 기반이 있어. 내수면 공유 내수면 활용해. 그리고 오염도 없고 기술도 뛰어나. 그죠?
유지 발전 디벨롭 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농어촌 공사를 포함해서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네. 잘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그 거점으로 우리 농촌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지금 우선 사업이에요.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이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동의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 올렸으니 기재부, 농림부 잘 협업해가지고 꼭 성과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나라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